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파이닐 부동산의 조엘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가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런 생각을 했대. 분명히 은숙이는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는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지. 그 친구가 결국은 네이버에 나온 다른 친구를 찾아서 또 이렇게 찾았구나. 찾은 거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한국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해져 있을 줄 알았대잖아. 아우 여러분. 아우 그렇다고요. 30년 만에 연락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 보내주니까 그걸 또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이러는 걸 보는 걸. 그래서 굉장히 좀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한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하시고요. 제가 아니 이제 좀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앞으로 돈나님들을 초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돈나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 얘기를 내가 머니돈나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현재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줌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세요. 이메일 있어요. 저희 이제 유튜브 열어보시면 거기 이메일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머니돈나를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의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돈나님들한테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아니면 최근 뉴스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어뉴이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뉴이티가요, 연금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저희가 노후 준비,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연금,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이 세 가지를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부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어뉴이티는 쉽게 생각하면은 생명보험의 반대? 반대? 반대. 생명보험은 조각조각 인슈런스 컴퍼니에 돈을 줘서 사건이 났을 때 럼섬으로 죽었을 때 탁 돈을 주지만 애뉴이티는 원래의 정의는 럼섬으로 보험회사에도 돈을 갖다 주면 내가 생이 끝날 때까지 조각조각 돈을 준다. 생명이 끝난다는 날까지. 아, 그럼 원래 의미는 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근데 그 목돈이 처음서부터 모아서 목돈을 만드느냐, 처음서부터 목돈이냐, 그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애뉴이티의 참 의미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완전히 반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돈이 뭐 한 10만 불, 20만 불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어뉴이티를 들으려면. 근데 얘기하실 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조각 돈을 넣으면 럼섬이 어느 정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경우에는 뭐 10%를 빼내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자기가 목돈을 인슈런스 컴퍼니에 맡기는데 그 목돈을 그냥 목돈으로 넣느냐 아니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먼틀리를 뭐 적립을 시켜서 그 목돈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나가게 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얘기할 때 이제 중간에 생명보험을 캔슬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뉴이티도 중간에 캔슬하면 영향이 있나요? 애뉴이티는 차근차근 만들건 뭐 목돈을 넣건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해약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무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랑 같이 서렌더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1년째 캔슬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내고 뭐 8%, 7%요. 이렇게 물어내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만약에 7년짜리다. 그러면 7년이 지나면은 0%. 생명보험은 엄청 크거든요. 그 페널티가 사실 내 돈을 다 까먹는다고 보여지잖아. 그렇죠. 연금도 그렇지 않아요. 비교를 어니티도? 하자면 그렇게 어니티도? 되잖아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을 드는 보험료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애드민 피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피가 많은 거고 그래서 그게 다 빠지는 거고 어누어티는 그 서비스 피 말고는 내 돈을 넣고 그냥 돈을 불려놓는 거잖아 회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게는 안 되는 거지 페널티가 발생하는 거지. 요건 좀 이해가 되는 게 생명보험은 오늘 들어서 내일 죽어도 돈이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럼. 어니티는 그렇진 않으니까. 어니티는 그럼 어느 순간에 딱 약정한 금액이 될 때까지는 적금식이네 거의. 그렇게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한 지금 인슈런스 인더스트리에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매년 넣는 똑같은 어카운트로 매년 돈을 받게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없어요. 아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어. 럼섬으로 보통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거야? 어카운트가 발생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레이어를 하신다는 뜻이지. 만약에 이번 해에는 25,000을 넣고 적금이 아니야. 그러면 어카운트 넘버 1 내년에 오케이. 어카운트 25,000이면 어카운트 넘버 2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프로덕트들이 되는 거야. 모여서 큰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내가 얼마 이제 은퇴 몇 살에 하면 그때부터 얼마를 찾겠어요라고 플랜을 하시게 되는 거지. 그럼 매달 100불씩 넣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엔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요즘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법도 너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몇 프로에다가 서렌더 차지 뭐 하고 그다음에 또 고다음 달 들어가면 또 서렌더 차지 거기서부터 또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자체가 다른 거야. 완전 다르구나. 예전에는 어플을 했어. 그러니까 모아서 어뉴이티를 만든다, 연금을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 펜션이나. 펜션이나. 그럼 어뉴이티의 개념은 어쨌든 뭐 목돈을 넣어서 그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묵혀뒀다가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돈을 만들 때까지는 뭐 그게 애누이티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인베스트먼이든 뮤추얼 펀드를 사든 뭐 모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뭐 20년 계획을 하고 뭐 한 달에 2,000불씩 넣겠다든지 뭐 200불을 넣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모으면 어차피 거기에 도달하는 거고 그리고 20년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애누이티가 넣던지 뭐 뭔가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그 개인연금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그러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러면은 연금으로 매달 뭐 내 수입의 얼마씩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적립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10만 불이 되면은 이제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10,000불, 25,000불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그게 레이어가 쌓여간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미니멈이 된다. 얼마인 거예요? 보통은 25,000. 25,000. 보통은. 그보다 좀 낮은 데도 있긴 한데 보통. 근데 이제 보통이. 이게 그냥 계약서야. 계약서서 일정 금액의 돈을 한 번에 넣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번에 넣든지 넣은 거를 가지고 넣을 때마다 뭘 계약을 하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기간을 얼마큼 두겠어요? 그거는 손님이 정해. 그리고 나서 받는 기간도 손님이 정해. 나 10년만 받을래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죽을 때까지 받을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혼자 할 거냐? 나 배우자랑 같이 할 거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시니까 이제 일단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거지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애누이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어보시는데 이게 애누이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애누이티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케이스를 다 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조이스가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어뉴이티는 25,000불 목돈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묵힌 후에 찾아 쓰는 거다. 그리고 그거보다 적은 돈을 받는데도 몇 군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로 넘어가면 이런 거란 얘기네. 올해 2023년에 25,000불 넣은 거는 그거대로 잘하고
내년 25,000불 넣는 거는 그거대로 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레이어가 쌓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네. 왜냐면 들어갈 때마다 컨트랙이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달라진다는 팔레스 넘버도 거잖아. 다르고. 인트레스트가 인트레스트도 다르겠네. 개런티가 바뀌죠. 다 달라지. 경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애뉴이티에 넣는 거하고 그냥 애뉴이티라는 우산을 덮지 않고 그냥 뮤추얼 펀드로 들어가거나 그냥 뭐 예금을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죠? 네. 왜냐면 내가 25,000불을 굳이 어뉴이티에다 안 넣고 나 이거 그냥 뮤추얼 펀드에 넣어갖고 돈이 계속 자라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어뉴이티에 넣는 거하고 첫째로는 tax deferred.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베스트먼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매해 그 텍스복을 해야 되잖아요. 1099는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 애뉴이티에는 그게 속에서 움직이는 게 뮤추얼 펀드라고 하더라도 1099는 없어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 deferred 된다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게 할 때 인컴이 되게 중요한 손님을 봤어요. 조금 차이가 나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도 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거를 만약에 CD에 묶어놓는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인트레스트가 발생하니까. 발생하고 이쪽은 디폴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용하실 수가 또 있겠고. 그건 IRA하고 그럼 같은 거네. 우리가 세금 사실은 그 문제에서 IRA를 디폴트를 모으는 동안에 애뉴이티를 그거를 잘 안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IRA 자체가 네. 텍스 디폴드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피처는 같아요. 텍스 디폴드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데스 베네핏이 있다. 데스 베네핏은 이제 보통 그 디파짓 많이 Return of principal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뮤추얼 펀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뉴이티에 넣었다. 그러면 그 어카운트 밸류라는 거는 뮤추얼 펀드의 개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불행히도 뚝 떨어져 있을 때 내 이 어카운트 오너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베네피셔리가 그러니까 수혜자가 뭐를 받겠냐? 얘를 받겠냐? 이거를 할 때 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데스 베네핏을 정해놨으니까. 네, 데스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데스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피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텍스 디퍼가 된다. 세금을 나중에 찾아 쓸 때 적용시키면 된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망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보험금처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보통 내 뮤추얼 생각에 펀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일 것 같아요. 개런티 인컴 같은. 개런티 인컴 같은 그런 옵션이고 그 개런티 인컴을 나 혼자 받게끔 하겠느냐 아니면은 나와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잖아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인컴. 그거는 뭐냐면은 인컴을 내가 뭐 만약에 70살부터 찾기로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찾는다는 얘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만 불이었어도 사실은 60만 불을 찾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래 뭐 살면, 이런 오래 거는. 살면. 오래 살면. 120살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내가 뮤추얼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놨다가 그 돈만큼을 찾아 쓰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개인 연금이 꼭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막힐 것 같아. 내가 25,000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넣어놓지? 그러면은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은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머니돈나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만 노후 준비를 하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돈이 있어야 노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뭐 100불이라도 모아서 그럼 노후 준비를 하는 얘기를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달에 100불씩 모으면 1년에 1200불 그러면 그 100불씩을 지금 얘기대로라면
뮤추얼 펀드에다 넣어서 돈을 일단 불려서 모아야죠. 1,200불을 1,500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까먹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게 한 10년이 모이면 그러면 그게 25,000불, 30,000불이 돼서 그거로 어뉴이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질문을 40대 초반에 여자가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제가 무조건 IRA를 넣어라. 일단 회사에서 매치하는 401k는 무조건 넣고 그다음에 IRA를 해서 그 돈이 모였을 때 그때 60살 뭐 아니면 65살이 됐을 때 그 돈을 어뉴이티에다가 넣어라. 일단은 모으는 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국에서 얘기하던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하라 그러잖아요.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을 하라는 게 그거는 그야말로 뭐 갑자기 어디서 10,000불이 뚝 떨어지고 어디서 20,000불이 뚝 떨어지고 하겠어요. 내가 뭐 500불이고 뭐 이렇게 매달 다른 거 안 쓰고 모으고 이래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매출을 해주면 더더욱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매치해 줄 때는 제발 그거 놓치지 말고 회사에서 어떤 데는 굉장히 좋은 데는 10%도 넘게 매치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료기관 같은 데는. 와우. 네, 그런 분들은 완전히 맥시멈으로 다 한대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다 하고 그걸로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제 리타이어 할 그때가 되면 이거를 뭐 애뉴이티에 넣어서 개런티 인컴을 받아내든지 어차피 속에서 잘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단 저기 텍스 디퍼드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IRA 같은 데 넣으면 어차피 그 퓨처는 똑같죠. 요거 얘기를 좀 나누긴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IRA는 그냥 텍스 트리먼에 대한 얘기고 어누어티는 그냥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IRA에 돈을 넣든 non-qualified라고 하지 그냥 내 돈을 넣든 어누어티는 어떤 돈을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누어티 얘기만 우리가 오늘 하자고 하면 텍스 트리먼은 빼고 그 텍스 트리먼은 빼고 어누어티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한 대로 어누어티는 보통 넣어서 10년 이상은 놔둬야 효과를 발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럼썸 돈을 넣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은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롤오버를 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생돈을 막 넣어갖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어누어티 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래요. 어누어티는 피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자기네가 바라는 리턴을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 그러고 어누어티 프로덕트들이 계속 좋은 게 나와요. 그런데 40살인 사람이 지금부터 그걸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서 드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럼썸 머니를 어디서 대충 갖고 오냐면 은퇴연금인 거예요. 그럼 은퇴연금 내가 1밀리언 갖고 은퇴를 했다고 하면 잠깐만 지금 말하는 은퇴연금을 헷갈리실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은퇴연금에서 갖고 온다 할 때 그 은퇴연금은 보통 이제 럼썸의 돈인 거지. 그러니까 401k를 모아놨거나 하는 그렇지. 그런 돈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돈을 넣겠어요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요새. 그죠. 10만 불, 20만 불. 나 캐시가 있어요. 근데 CD에 그냥 시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55세가 넘어서 65세부터는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내 돈이잖아. 텍스를 다 낸 돈. 텍스를 다 낸 돈을 뮤추얼 펀드에 넣거나 뮤추얼 펀드나 ETF나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합시다. 마켓에 직접 가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넣거나 어누어티에 넣거나 둘 중에 선택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버시파이 하는 이유는 개런티 인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겠죠. 뭐냐면 여기서 돈이 더 자랄 확률이 많아. 히스토리컬리는. 여기가 어디야? 인베스트먼트 그렇게, 어카운트.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가 발행성 하는 게 많고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돈을 찾으면 1년이 넘은 거는 다 롱텀 캐피털 게인이 된다고. 근데 어누어티에서 자란 모든 거는 ordinary 인컴으로 계산이 돼. 그건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컴이 별로 많지 않으면 롱텀 캐피털 게인은 0%에서 20%까지밖에 안 내요. 세금을. 그리고 조자 같은 경우에 내가 인컴이 은퇴했는데 싱글인데 65,000 이하면 안 내 아예. 세금이 아예 없다고 어닝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여기서 이 발한 어누어티를 통해서 내가 만든 돈은 그 돈은 ordinary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내 텍스 브레이킷이 그대로 적용되고 스테이트 텍스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뉴이티를 먼저 넣은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잖아. 발한 돈. 그러면 거기에서 자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란 돈을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10만을 넣어서 첫 번째 돈을 찾았는데 뭐 11,000불 찾았어요. 내가 사실은
내 원금을 받기에는 한참 멀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exclusion ratio가 적용돼서 매년 텍스를 내야 해. 매년 텍스를 내야 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내줘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annuity를 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의미의 guarantee를 원하면 annuity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annuity 자체가 그걸 주는 건 아니에요. annuity 안에 무슨 이런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더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lifetime income rider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lifetime income rider 같은 거를 넣게 되면 fee가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저기 뭐 컨그레스에서도 난리치고 해서 온갖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람들은 그걸 들면서 내가 fee를 3% 나는지 몰랐어. 4% 나는지 몰랐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fee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 It makes absolutely no sense. 그러니까 찾으려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10년 동안에 맥시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맥시멈 돈을 받으려고 그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 50대 한 중반 되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원하시냐면 이분은 심플 IRA 같은 그런 어카운트를 애뉴이티에 갖고 계시긴 했는데 이제 그 인컴 라이더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속에서 자라게만 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마켓이 막 업앤다운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자기가 10년 후에 리타를 할 때 얼마가 필요했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개런티로 인컴을 받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자면 애뉴이티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자라게 해서 그때부터 몇 %로 받아내는 그런 인컴을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죽을 때까지 받아내는 그런 인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컴 플랜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프로덕트라고 할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70살까지 막 일을 하셨어. 근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마켓 리스크를 좀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넣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조심스럽고 그러자니 또 뭐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하자니 너무 또 군뱅이 같고 그러니까 뭐 한 5년 기다리다가 그때부터는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애뉴이티가 적용이 되고. 근데 지금 얘기 중에서 왜 마켓이 이렇게 업앤다운 있고 슬로우하니까 어뉴이티에다 넣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뉴이티는 마켓보다 더 많이 자라나요? 그게 어뉴이티 안에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주머니가 언니 될 수 있으면 주머니가 심플하게.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주머니는 내가 어느 시점에 캔슬을 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는 마켓이 움직이는 것대로 다 이제 적용이 쫓아가는 되는 거죠. 거죠. 이 인컴을 받는 그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를 내고 사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이제 뭐 회사에 따라 다 다르는데, 뭐 어떤 컴퍼니는 오케이 앞으로 10년 동안 10%씩 쳐주겠다 크레딧을. 뭐 심플 이자긴 하지만 그러면 10만 불 넣으면 10,000불씩 딱딱딱딱 주는 거예요. 10만 불은 여기에 있고 잘한 돈은 여기에 있고 10만 따로따로 불을 넣으면. 들어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그 얘기는 네. 이렇게 인컴 어카운트는 완전히 세퍼레트하게 취급이 돼서 인컴 어카운트에 20만 불이 돼 있는 거야. 그죠? 아까 처음에 그냥 리얼 어카운트는 20만 불이 안 될 수가 있고 넘을 수도 있지만 안 되기가 훨씬 쉬워요. 10년밖에 없으니까 또 지금 마켓 컨디션을 생각했을 때 리스크를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겪어야 된다는 소리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포텐셜도 높지만 거꾸로 갈 찬스도 굉장히 크니까 그게 리스크를 겪기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컴 어카운트를 라이더를 피를 주고 사서 오케이 나는 그러면 10%씩 딱딱딱 받아서 와우. 10년 후에 20만 불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에이지에 따라서 withdrawal rate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떤 컴퍼니는 뭐 65살 넘어서는 6.75%로 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요즘에는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복잡하구나. 네. 그래서 개런티드 인컴을 그때 딱 정하면 rest of the life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어뉴이티가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생명보험처럼 사실 단순하게 단순하지 생각할 수가 않아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도 안 단순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개처럼. 걔도 복잡한데 얘도 복잡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애뉴이티에 대해서 그냥 애뉴이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애뉴이티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모든 사람한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애뉴이티가 정말 필요하신가 어떻게 필요한가 우리가 찾아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레커멘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뉴이티를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한 10년 정도에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고 개런티 인컴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같이 그치? 그런 개런티 인컴을 만들고 죽을 싶고 때까지 나올 돈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게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고 일정 부분이라는 건 얼마를 하는 이게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게 30%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러프한 넘버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뭐 30%, 뭐 20%그 정도 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다 넣으면 안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어뉴이티라고 지금 말하는 게 딱 이거네. 내가 돈을 넣어놓고 10년 동안 이거 안 찾아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없어도 돼. 그거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 10년 후에 내가 리타이어 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이게 매달 나한테 1,000불이든 2,000불이든 죽을 때까지 인컴을 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덧 소셜 시큐리티 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몇 살 때쯤 하는 게 좋아요? Depends. 그래도 그게 보편적으로 65살 얘기하자. 때 나는 하겠다 그러면 55살 때 하면 좋겠고 70살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60살 때 하는 게 좋겠고 10년 전? 10년 전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가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뭔가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프로덕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켓이 다운돼도 우리는 어떤 그 보너스를 주겠어요. 뭐 이런 걸 막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은 10year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전화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일루스트레이션을 해줘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해줬는데 뭐 한 달 지났어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언니 지금 그게 지금 경제 상황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10년을 잡은 거야? 그 보험회사. 그것보다는 들어온 대비 이제 그 사람의 mortality 언제 죽어요. 그거가 많은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그 건강 검사를 해? 아니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얘네는 그 통계를 사용해서 회사가 돈을 만드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명보험의 반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보험을 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능한 오래 살면 좋고 빨리 죽으면 안 되고 돈 다 넣고 죽기를 바라겠지. 그렇지. 그리고 어누어티를 파는 이유는 어누어티를 들면 이 사람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치 그렇지. 이거 뭐 LTC하고 비슷해. 롱텀 케어하고. 그거지. 이게 반대로 간다는 게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들어온 돈 대비, 그러니까 보너스를 조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실제적인 어카운트 밸류가 아니잖아. 근데 돈을 준다는 거는 누군가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회사는 이렇게 돈을 걷어갖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돈이 남겠네? 이러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결국은 보험회사는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는 또 거잖아. 나온다. 아니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데 내 가족 병력상 뭐 건강상 내 뭐 그 파이낸셜 그 상황상 맥센스 하면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최근에 들은 어뉴이티들이 보면 인트레스트가 되게 좋거든. 그게 지금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지. 왜냐면 뭐 픽스드 같은 그러니까 이자를 그냥 주는 그거는 다 그냥 페이크 스페셜, 넘버니까. 페이크 넘버요? 왜? 그거 페이크 넘버. 준다는 게 개런티로 내가 은행에 돈이 들어가듯이 인트레스트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두 가지 파켓 얘기를 했잖아. 아니 조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픽스드 애뉴이티에 들어가면 그냥 리얼 어카운트에 뭐 그거는 5% 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요새는 있으니까. 그것도 텀이 있어 근데 그건. 그러니까 뭐 3년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보험하는 사람이 어뉴이티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이자가 몇 %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그거는 말이야. 페이크 넘버라고. 그게 보통은. 조앤, 1년간 우리가 머니 돈날 했으면 그 얘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거는 알지 내가. 언니, 나는 그걸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신 물어봐 드리는 거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 또 해. 내가 한국에서 전화 받은 얘기. 어머 사모님 좋은 땅 있어요. 이 전화 받은 얘기. 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목소리도 처음 아는 사람 모르는 번호가.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어디 개발인데 해서 아 그럼 거기서 사실 저한테 왜 전화를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 아니 왜냐하면 봐봐 언니 연금이 복잡하니까 보통 분들은 뭐 간단하게. 이 주머니를 생각 안 해. 그냥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제 연금을 하시는 분한테 뭐 좋은 거 없냐? 그러면 연금 하신 분이 어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이자율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자가 높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0만 불을 넣었는데 그 이자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내한테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내 이렇게 표정 봐. 생각한다고. 그게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 어니티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 영상 저 때문에 찍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네. 거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 10만 불을 넣었는데 내가 몇 년 후에라도 이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지 아까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 꺼내서 써야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죠. 어? 무조건 그지? 묶어놔야 되는 돈. 근데 어떻게 알아? 10년 안에 내가 쓸지 말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엑스트라 돈이 있어야 그래서 언니가 된다는 지금 거야. 20%, 30%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자만 주는 픽스트 애뉴이티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거치를 하면 뭐 매년 5% 주겠다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자율이 워낙 높아서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렇지. 주지 그 이후는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variable이지.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는 왔다 갔다 하는데 단지 원금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고 나는 언제부터 인컴만 이게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인컴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디파짓 하는 머니랑 비교해 봐가지고 얼마로 이렇게 계속 자랐을 때 어느 인컴이 나온다. 거기에 만족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두 분이 어니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자산, 나이. 나이. 어. 그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은퇴했을 때 돈이 개런티 인컴이 얼마가 필요해요. 세 가지. 근데 똑같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뭐 소셜 연금 얼마 나올 거고 또 다른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가 있을 그래 뭐 거고. 렌탈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부터 돈을 다 받아서 쓰는 때가 돼. 그러면은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R&D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했어. 근데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해야지 이게. 그래서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은 돈은 없어요. 아니 어떤 Are you 상황에 kidding me? 아니 세금도 디퍼를 했어. 그럼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세금을 내도 많은 돈은 없어. 세금 별로 안 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셋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인데 애뉴이티를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굉장히 작아서 이분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쩌면 in the future 메디케이드까지 퀄리파이 되실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은 일부러 말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정 인컴을 하나 만들어 놔버리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거에다가 또 고정 인컴을 또 하나 더 하면 나중에 퀄리파이 될 수 있는 그런 엘리지빌리티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냥 이제 무조건 막 하는 것보다는 리타일 하기 전에도 상담하고 또 애뉴이티 같은 것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또 어떤 상품이 맞는 건가?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것이 좋죠.
완전 동의. 그 메디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야, 근데 리얼리스티클리는 그런 사람은 사실 어느우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어. 사실이 뭔가 되게 다른 거죠. 아주 열심히 모으셔서 뭐 한 15만 불 좀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뭐 한 10년 키워가지고 그걸 30만 불을 만들어서 뭐 거기서 6.5% 빼가지고 인컴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지금 받는 소셜시큐리티랑 합쳐보면 그걸 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되면은 평생 사실 수 있다고 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갈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리커멘드를 해야 좋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가 어. 이 사람은 자산이 없잖아. 없지. 그렇지. 이런 걸 사면 안 된다고. 자산이 이제 지금은 뭐 조금은 있지. 그렇지만 In other words, 15만 불이 총 재산이야. 총 재산이면 하면 안 된다는 거. 제일 흔한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 오신 지가 한 10년 간 넘으셨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게 아주 살짝 퀄리파이가 되신 거야. 그리고 집은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이제 거의 페이업가 되셨어. 집 한 40만 불 정도짜리 뭐 이렇게. 그리고 목돈 마련해 놓은 게 어떻게 해서 한번 10만 불, 15만 불 이 정도 모아 놓으셨어. 진짜 열심히 일했네, 지난 10년. 네. 어. 이제 그게 다야. 어. 그러면 정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이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꼼수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꼼수는 저한테 오세요. 여기 이 두 네. 분은 라이센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로 저한테 꼼수 가르쳐주면 안 돼. 왜?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난 이렇게 자기가 왜 생각해. 그걸 꼼수를 가르쳐줘? 꼼수가 베스트인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그게 전 재산이다. 15만 불이 전 재산이다. 그러면 그냥 쓰세요. 그게 이제 뭐 10,000 불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뭐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웬만큼 듀얼로 되는 받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걸로 그냥 받으세요.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부담금 아니, 호시어 근데 있는 거로. 그거를 꼼수를 안 써도 내 자산에 15만 불밖에 없으면 그거를 다 넣을 수 없다고. 돈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근데 자기가 꼼수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는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삶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느워티를 사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넣으면 뺄 수 없다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손해가 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 좋은 거 있어요.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인터레스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안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맨날 저기 다른 보험하시는 분들이 막 혼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나? 우리 언니 어니티 한번 얘기할 때 포도주라고 이거는 포도주 그 통 안에 딱 넣으면 잠금 장치 딱 하면 10년간 못 꺼낸다고. 그 다음에도 못 꺼내. 그 다음에도 꺼내면 발생한다고. 한 잔씩밖에 못 꺼낸다고. 한 잔씩. 좀 빨아 먹어야 돼. 통째로 안 돼. 한 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뭐 이자가 높아요,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서 일만큼씩 죽을 때까지 찾아 쓰실 거예요라고 말을 하지만 가서 설명을 하면은요 헷갈리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를 막 설명을 해서 혼이 나가 내가. 그게 나야. 지금 그 말한 그 원리를 알면은 생각을 다시 하겠지. 그래. 근데 혼이 나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두 이 프로페셔널이 보기에는 저한테 맞지 않는 걸 들은 게 문제다. 이 상품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누가 이렇게 자산을 다 살펴보고도 저런 개떡 같은 걸 추천을 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지금 이런 경우에 15만 불이 내가 묶여있는 진짜 돈이 죽기 살기로 돼버리니까. 모은 돈인데 근데 굉장히 정직하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11년 일해서 이제 뭐 한 1,200, 300불은 내가 받을 것 같아. 이
소셜을 그러면 거기다가 한 1,000불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니나 이제 제 입장 여기 꼼수 빼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거를 나중에 이제 뭐 CCSP나 QMB를 통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본인 코쉐어가 생길 수 있어도 그게 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롱텀으로 생각하면 훨씬 난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사실 집 한 채는 용서가 되니까 저 자산을 미리 다 써버리는 게 이분한테 난 거거든.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현명해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자기도 동의한 거야? 뭐에 동의를 했는 거냐면 그 돈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유는 다 다르지. 써버리는 거. 그렇지, 이유는 달라. 이유는 달라.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메디케이드 받는 거는 반대야. 내 이유는 그게 총 자산인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거에 동의를 하긴 하는 네, 거예요. 네, 이유는 달라. 우리는 모두 그 정도의 형편이면 더워. 어뉴이티가 옳지 않다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 선우미숙 씨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낫겠다. 아니 근데 이제 그 10년을 묶어놔. 그치 우리 와인통 먹겠어. 안에 딱 넣었어. 근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 그건 용서가 돼. 일찍 꺼내는 게. 이유가 그건 돼? 있구나. 그건 돼? 어. 아, 이 몇 스케줄이 가지 있구나. 익셉션이 있어요. 난 그거 궁금했어. 근데 purely 돈을 찾는 많은 케이스는 그냥 돈이 없어. 그래서 찾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익스큐즈가 안 깨져. 돼. 근데 그게 10년이라는 게 작은 세월은 아니거든. 그럼. 그러니까 그냥 엑스트라로 있는 것이어야만 하지. 근데 보험 에이전트들은 그러니까 우리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다 우리가 사실 말하는 게 뭐랄까 근검 전략하면서 모아서 이렇게 굉장히 그 플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를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약간 코인하는 사람들처럼 들었어요. 자기 직업이 이거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이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모님 좋은 땅 있습니다 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40년씩 상담하신 분들은 쫙 펴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알아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팩트 파인딩 미팅이라고 하는데 애뉴이티에 대해서 이제 어딘가에서 뭔가 좀 배워서 아니면 뭐 듣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희와 함께 팩트 파인딩 미팅을 하는 거예요. 왜 애뉴이티를 드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애뉴이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들어본 다음에 그게 정말 맞는가 아니면 안 맞는가 같이 프로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돈이 제 돈입니까? 아니, 내 돈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남의 돈이라 쉽게 생각하잖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본인이 억울히 하지도 않는데 10만 불, 20만 불을 턱 그냥 건네주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미팅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지금 갑자기 조이스가 안 보이네 이러셨을 수 있는데요. 조이스가 촬영 중에 갑자기 이제 패밀리 에머전시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고 달려 나갔어요. 그렇게 아주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셋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선택하시라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